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도발과 위협을 내려놓고 생명과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5일 제70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민생 향상과 경제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산가족 명단 교환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철도 도로 연결, 문화체육교류, 보건의료와 안전협력 체계 구축 등 구체적 실천안을 제안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면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MBC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어떤 형식의 대화든지 가능하지만 북한이 응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북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7일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올해 3월부터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삼통 문제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반 문제들은 남북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8월 20일부터 평화통일 기반 구축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평화통일재단을 설립해 관련 활동을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강혜윤입니다. 한 주간 통일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통일부가 광복 70년을 축하하며 새로운 통일 미래를 염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세대공감 통일캠프인데요. 행사가 열린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강당에 모인 아이들이 조를 이루어 통일뉴스를 만들고 통일송에 맞춰 춤을 춥니다. 강의실에서는 청소년들이 탈북민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던 것을 솔직하게 묻기도 합니다. 통일 어울림 한마당에는 캠프 참여자 전원이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통일의 기대와 열기를 이어가고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의 의미에 대해 말했습니다. 과거에 남북한을 분단했던 38도선이 바로 이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를 지나갑니다. 또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이번 이 세대공감 캠프를 통해서 통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통일의 공감대를 높이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통일된 미래에서 진행되는 통일 뉴스부터 통일 골든벨, 통일송 재창작 등으로 함께 상상력을 발휘하며 협동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까 탈북 강사가 설명해 준 게 많이 문제로 나와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통일부는 청소년부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그리고 탈북 청소년까지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한 이번 행사를 통해 광복 70년의 여정을 넘어 통일 미래 세대와 기성 세대가 함께 마음을 모아 통일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술가부터 건축가, 시인까지 49명의 예술가들이 남북 접경 지역에 있는 한 마을에 모였다고 합니다. 철원군 동송읍에서 펼쳐진 지역 주민과 함께한 미술 전시, 리얼 DMZ 프로젝트 이야기인데요. 김시온 통일부 대학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크고 작은 상점과 논밭으로 둘러싸인 동송읍은 평범한 농촌 마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군인과 실향민이 대부분인 이곳의 일상은 다른 마을과는 다릅니다. 요즘 다시 확성기가
다시 됐지만 첫 번에 왔을 때는 그게 상당히 뭐라고 할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녁이면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전에는 여기까지도. 이 가게에 주로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연예객들이나 군인 연인들, 그리고 군인들이죠. 아니면 군인 와이프들. 특징 군인 차를 보고 처음에 많이 놀랐어요. 신기했어요. 민통선으로부터 약 5km 떨어진 이곳 동송은 1945년 분단과 함께 북한의 영토였다가 1953년 남한으로 수복된 지역인데요. 현대화된 카페에서부터 이곳처럼 작은 여관까지 철원의 작은 마을 전체가 미술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작가들에 의해 전쟁과 분단의 연장이 그림으로 또 이야기로 재현됩니다. 너무 이제 목말라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한 모금 먹으니까 그게 뭐 금방 알지. 6.25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작가들은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군사분계선 주변 마을에 대한 인상은 대부분 긴장감입니다. 하지만 철원 출신의 작가가 보는 이곳 풍경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외부에서 온 분들은 이제 철책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접경 지역을 돌다 보면은 어떤 그 긴장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주민분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바로 앞에 휴전선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평화롭게 사세요, 사실은. 어떤 긴장과 평화가 이렇게 공존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각자의 공간 속에서 그냥 그 부분에서 많은 걸 느끼면서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철원 지역 주민의 일상 공간에 예술가와 작품이 들어옴으로써 관람객은 물론 이곳 주민들도 새로운 분위기를 경험합니다. 책적이고 일부러 전시회 보려면 서울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작품 볼 수 있는 거는 영광이죠.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철원 DMZ 요거 비무장지대도 알리고 어떠한 이렇게 동식물들이 살고 있다는 거,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번에 행사를 이렇게 이제 시내에다 하니까 이렇게 참 여러 사람이 보고 참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게 여겨집니다. 관객이 많이 호응하거나 뭐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거나 이런 문제보다도 일단 이런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이라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너무 여기 있는 분들은 그 몸속에 체화되어 있어서 그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작가들이 마련해 준 것 같아요. Non, évidemment pour moi c'est, je dirais, une première. C'est pourquoi il me semblait important voilà, de venir visiter cette exposition. C'est la première fois que je m'approche aussi près de la frontière. Et évidemment, je trouve que c'est très pertinent de présenter cette exposition. Je comprends que c'est la 4e année qu'une telle exposition est organisée et je trouve que donner la parole aux artistes, se faire exprimer les artistes sur ce sujet de la frontière, de cette DMZ, voilà, sur l'histoire de la Corée, le Nord, le Sud, est tout à fait intéressant. 전시 제목인 동송세월은 분단의 현실을 한국인 모두가 함께 겪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분단 70년, 이젠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분단된 한반도를 경험한 세대가 분단의 아픔 대신 통일을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Just a small town girl living in a lonely world. She took the midnight train going anywhere. Just a city boy, born and raised in South Detroit.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유니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